자, 또다시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스탁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범블이라는 사실 김현수 차장은 좀 역사와 그 전통이 있는 기업들을 보통은 소개해 주시는데 네네. 범블을 시작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좀 소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네네. 범블에 이어서 오늘도 신규 상장하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뭐 초반에는 사실은 좀 슈팅이 일어났다가 한 1주, 2주 정도 지나면 조금 이제 가격이 안정되면서 조금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상장했던 오스칼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초반부터 조금 안 좋은 뭐 10%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조금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기업 두 개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태양광 장비 업체이고 1월 27일 날 상장했던 숄즈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업체입니다. 네. 이게 태양광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조금 핫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바이든의 탄소 제로 정책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태양광이 이제 잠깐 테마라기보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시장을 주도할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미국 각 주의 규제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각국의 규제 움직임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으며 전기차 그리고 뭐 화석연료 퇴장까지 워낙에 여러 가지 테마들과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숄즈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필요한 이제 전기 시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생활하면서 눈으로 보는 태양광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패널만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패널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가 변환돼서 저장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전기를 뭐 송전하거나 이런 여러 예, 가지 맞습니다. 도구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전체적인 솔루션을 다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태양광 시설이다 하면은 이제 큰 판넬만 보이시는데 이게 설치 과정을 최대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패널을 설치한 다음에 패널 뒤에 이제 선을 쭉 결합을 해서 네네. 그리고 그거를 선들을 또 하나로 쭉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인버터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변환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태양광 그 패널끼리 연결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와이어 연결이라든지 결합기 연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전기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전기 기술자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전기 기술자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인건비가 비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 게 숄즈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숄즈가 이제 심지어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어요. 플러그 앤 플레이. 그게 뭘까요?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뭐 윈도우 같은데 이제 꼽기만 하면은 뭐 바로 설치되고 네네.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꼽기만 하면은 바로 설치가 된다라는 의미로 패키징이 돼 있나 보네요. 예, 패키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푸시 커넥터라는 걸 사용해서 패널을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패널과 연결해서 뭐 그거를 이제 결합시키고 그리고 뭐 인버터로 좀 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고 또 싸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전기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좀 땅 좀 갖고 계신다는 분들이 좀 노는 땅이 있으면 거기다 태양광 패널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나오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보잖아요. 1년에 내가 그 전기를 발전을 함으로써 한전에다 이제 전기를 보내서 벌어들이게 되는 수익과 내가 그렇죠. 지금 투입되는 비용, 근데 네네. 거기에서 인건비 그리고 설치비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이었었거든요. 예, 이게- 그걸 확 줄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현 시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비중이 전체 설치 비용이 한 30% 가까이 된다고 해요. 높네요. 네. 예, 그리고 이 각종 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 6에서 7%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숄즈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면은 좀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후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키징으로 얘네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고장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뭐 안 좋을 때 항상 전기 기술자 불러가지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상에서 어느 것이 고장 나는지 감지를 해주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선만 갈아주면 되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설치 비용이 43% 정도 절감이 되고요. 지금 시스템에 비해서 재료 비용이 한 20%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패널 가격은 그동안 꾸준히 싸져가지고 네네. 예,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생겼는데 이 설치 비용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비쌌다 그렇죠. 보니까 그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인건비니까. 틈새 시장을 좀 노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피터 틸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세상을 10배 정도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 뭐 네네. 얘기하는데 10배인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실적이 뭐 이렇게 그 전통이 오래된 기업처럼 다 공개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실적은 어떤 상태일까요? 예, 일단은 2019년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매출액이 한 1억 4,400만 달러 정도. 네. 그리고 2020년 3분기까지는 1억 3,6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네. 2019년에 이제 한 1년에 벌었던 걸 3분기까지 일단은 거의 다 벌었고요. 네. 점점 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들이 하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도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보통 이제 그 태양광 그 전기 시설을 만드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뭐 특수 법인들이 보통 네네. 이렇게 사업을 전개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점점 시장을 잠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만 조금 뭐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외국 쪽으로 지금 예, 좀 진출을 해서 유럽이나 남미 쪽에도 지금 뭐 영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많은 이제 한 24개의 상표와 17개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네. 뭐 남들이 사실 좀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좀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모가 25달러 정도에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15억 달러 정도 자금을 조달했는데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 안 좋아지면서 조금 꺾여서 지금 한 30달러 한 초반대 네.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6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경쟁사도 이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고 기술력도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고려해볼 만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바이든의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이제 탄소 제로 정책에 맞춰서 이제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기업으로 숄즈 테크놀로지, 티커는 SHLS를 쓰고 있습니다. SHLS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자, 이 기업은 저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펌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이 사실 만약에 나왔다면 그렇게 좋을까 싶으면서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각광받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뭐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래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BNPL이라는 게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지금 이제 사고 나중에 이제 돈을 지불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제 하나의 지불 방법입니다. 네. 이게 점점 전자상거래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몇 년 정도의 발전을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만에 이루어냈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좀 편하게 지불을 할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업체들이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고객들을 획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거래를 어떻게 일으키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이 BNPL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NPL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 네. BNPL이 조금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기존의 신용카드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점들을 다 네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소비자가 왜 어펌을 이용하는지 조금 이제 살펴보니까 네. 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이제 자금을 갖고 있지만 현금을 갖고 있지만 조금 여유 있게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물건을 네.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쉽게 이제 말하면 할부로 살고 싶은 모든 제품을 할부로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체크카드는 어쨌든 간에 그 금액 내에 소비를 해야 되고 네네. 신용카드는 한도라는 게 부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에 또 단점이 이제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네. 항상 이제 그거를 맞춰서 네네.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BNPL을 사용하면은 뭐 2주에 한 번 지불이라든지 뭐 3개월, 6개월, 9개월 지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내 돈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예, 먼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펌이 사실은 지난 1월 13일 날 나스닥에 한 49달러 공모가로 상장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맥스 레브친이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또 굉장히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장 첫날에는 거의 2배에서 103달러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업 구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시간이 조금 많이 없어서 어펌이 먼저 은행하고 이제 대출 협약을 맺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은 대출을 맺고 이제 이게 기반이 돼서 소비자가 어떤 이제 업체 가맹점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1,000 정도를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은 그 자금에서 $950를 업체에게 송금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50가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 $50는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어펌이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비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구매 옵션이 있는데 뭐 250불 이하에 뭐 30일 이내라면은 사실은 무이자로 그냥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지만 네. 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최대 이제 48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네네. 그게 이제 한 최대 30%까지도 돼요. 뭐 기간이 길어지면 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옵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자를 또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어펌이 받아서 그 은행에게 어쨌든 간에 갚아야 될 돈이 $1,000 플러스 이자 비용 약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또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이제 수취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5%라는 이제 그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어떻게 보면은 가맹점들이 이 어펌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펌의 그 빅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접목을 시켜서 재고랑도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맞춤형 이제 마케팅을 조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 획득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데 네네. 그게 이제 마케팅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핀포인트로 맞춰서 이런 것들에 좀 손님한테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규모를 하는데 일단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펌의 이제 결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죠. 결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고객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 예, 맞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할부를 내 네. 맘대로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네네.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펌이 이제 다른 BNPL 업체랑 가장 큰 차별점을 두는 게 어펌은 이제 그 연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를 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체가 돼도 그냥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그건 좀 의아하긴 하네. 예. 어쨌든 그 나중에 좀 해결하도록 하겠고. 네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어펌이 현재 매출 규모랑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이게 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어펌이 노리고 있는 거는 카드 업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카드 업계가 지금 미국에서 한 1조 달러 정도 신용카드에 빚이 있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들, 뭐 할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1,350억 달러, 한 150억 정도, 1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한 5억 달러 그리고 지난 반기가 한 3억 7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좀 비교해 볼 만한 업체가 호주 애프터페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네. 애프터페이가 작년에 매출이 3억 4천만이었고 지난 반기 매출이 3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애프터페이가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근데 애프터페이는 호주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호주 기업보다 미국 기업의 기술 기업들이 조금 더 밸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성장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BNPL 업체들의 이제 성패는 가맹점을 얼마나 좀 확보를 하느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좋은 이제 업체들과 제휴를 많이 맺고 있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펠로톤에서 네.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좋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조금 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팔 마피아인 네네. 이제 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가맹점 보니까 다이슨도 있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펠로톤도 있고 이스피디아도 있는 거 보니까 여행 가는 것도 나눠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여행 비용도 상당히 한 번 내기에 부담스럽거든요. 뭐 구찌 같은 명품도 있고 캘러웨이 같은 이제 그 골프 용품들도 있고요. 아, 리얼도 있네요. 명품 예, 중고도 맞습니다. 예. 명품 중고도 이 할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할부로 살 수 있는데
금융권이나 아니면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 맞서고 싶은 분들, 그런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어펌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 했고요. 글로벌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